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이 한국의 쿼드 참여 논의에 대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하면서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관련 질문에 국가 간 협력은 응당, 평화와 발전의 시대조류에 순응해야 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소그룹 활동을 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이러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쿼드라는 건 미국 주도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나라의 안보 및 경제 협의체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7일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서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서 참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도 9일 중국 견제의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인 리차오도 이 글로벌 타임스에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동맹국의 공모행위 가능성을 엄중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8일에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신경보는 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해법과 관련해서 한일 수교 이래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힘겨루기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리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이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제시한 뒤 한국과 일본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반드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런 시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그동안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글로벌 타임스도 같은 날 친미파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는 한국 국민을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이 중국 정부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환구시보의 영문판이라는 점에서 이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앞서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향해서 몽유병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당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는 날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몽유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한국이 이 쿼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월 12일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반중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가세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의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실은 바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중국 매체의 발언이라지만 한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협박까지 한다는 것은 이는 사실상 내정 간섭을 넘어서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글로벌 타임스의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교적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발악을 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왕이 당시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과 중국이 외교 안보 2+2 대화를 포함해가지고 10가지 공동 합의를 이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왕위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반중 전선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 작업을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왕위가 내세운 명분은 한중일 경제 통합을 하자는 거였죠. 이를 무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왕위가 꺼내든 카드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동참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의 대응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같은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건데 왕위를 만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화답을 해줬습니다. 당시 왕위의 방안에서 바로 이것이 중국 측이 얻어간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강경화 전 장관의 이런 답변이 가져온 후폭풍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린 네트워크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가치연대를 적극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봤습니다. 더더구나 당시 이 방한했던 이 왕위가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을 겁박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우리 외교부는 당시 외교부입니다. 고개를 숙였고 중국은 쾌재를 불렀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소한 쿼드 같은 동맹체 안에는 전략적 모성을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성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강력한 반중 드라이브입니다. 청샤오 교수가 지적한 대로 미국과의 관계, 미군 주둔 비용, 그리고 G7 참여 같은 이런 변수가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미국 뜻대로 쿼드에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쿼드 플러스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동시에 중국과 한 약속도 이 어겨서는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배려해 가지고 미국은 쿼드가 배타적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서 방어막까지 쳐줬습니다. 친중으로 가는 한국 정부의 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니까 결국 지난 정부는 쿼드 동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2021년 3월 13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일 간의 셔틀레이거가 복원되면서 준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는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중국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방해해 왔던 겁니다. 이런 작업에 한국의 친중파들과 연계해가지고 여론 조성 작업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냉랭해졌고 또한 한미동맹이 우선되는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중국은 사실상 안절부절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을 중국 편에 붙들어 놓고
미국에 경사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계획이 일그러지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국을 보복하고 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 연대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자 중국에서 그동안에 좋았던 한중 관계를 생각하면서 금단 현상을 지금 중국 당국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을 향해서 이런저런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저지할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북핵 저지는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통한 방어와 압박이 훨씬 실효적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한일 간 관계가 파국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중국의 관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쿼드 참여는 바로 이런 중국의 노림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